안녕하세요. 자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의 발언 이후에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연준 내부에서는 이런 시장의 충격이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장의 흐름과 연준의 행동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점에 좀 더 주목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4% 가까이 빠졌고 그 다음날도 하락을 했는데요. 물론 충격 이후에 반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어떤 점을 좀 더 주목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의 등락보다는 어떤 점이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 닐 캐시케리는 시장의 하락을 보니 행복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블룸버그가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은 연준이 긴축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시장이 떨어져서 좋다, 우리의 노력을 시장이 오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의 노력이 뭡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시장이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시장이 오해해서 시장이 다시 상승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는 이번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의 하락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연준 인사들은 불편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강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7만 8초에 이런 현상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월에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나니까 오히려 시장이 반등을 했다는 거죠.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었고 예상을 했다,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7월까지 서서히 상승을 하다가 7월에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표됐습니다. 6월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된 결과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또 상승을 했고, 또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다라고 시장이 예상을 했고, 이미 그것은 시장에 반영이 됐고 실제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니까 오히려 엄청나게 상승을 해버렸죠. 연준이 1% 금리 상승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1%가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니까 오히려 시장이 안도하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이런 상승을 연준 위원들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의외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준의 의도를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이번 급락, 그래서 이렇게 잭슨홀 미팅 이후에 파월의 연설 이후에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시장이 이제는 연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상승할 때 보면 한창 8월 중순까지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식 투자에 열을 올렸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났냐, 밈 주식 열풍이 불었다는 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8월 초중순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이제 강세장으로 진입을 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주장들이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이만큼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과열이 돼 있었고, 자, 이런 현상들은 연준 인사들이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연준 인사들의 발언, 행동들을 한번 종합해 볼 때 패드는 주식시장의 상승 랠리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주식시장이 하락해야 되는가? 왜 연준 위원들은 주식시장 상승을 바라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볼 법합니다. 한번 살펴보면 패드는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 그리고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연준의 관할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비를 억제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요를 억제시키는 거죠. 수요 억제는 연준이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금리 인상하고 긴축을 하면은 수요가 억제가 됩니다.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가계 부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경기 과열 양상이 쉽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심하면은 경기 침체로 갈 수가 있지만, 어쨌든 수요 억제는 연준이 할 수가 있는 방법이고, 실제로 연준은 충격요법을 통해서 시장 하락을 유도했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수요 억제를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주택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의 상승은 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오른다는 것은 나의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 주머니가 두둑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돈을 찾아서 뺐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 상승한다는 것은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는 거고, 지불 능력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지불 능력 향상은 소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소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은 지금 연준이 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이 상황에서 높아진 가격을 충분히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높아진 상품, 서비스를 지불 능력을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가격들이 수요가 몰리면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높아진 상품, 서비스 가격에도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구매 의사를 꺾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시장에 충격을 줘가지고 시장을 하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지불 능력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 투자 시장이 부진하게 되면은 소비 감소, 소비가 억제되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하락에 일조를 하기 때문에, 자, 연준이 의도하는 것은 이런 건데, 그런데 반대로 주식시장이 화랑을 띠고 부동산 시장이 화랑을 띠면은 지불 능력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인플레이션은 꺾이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자산시장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뭘 체크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이 과연 지금 시장에서 흥분 상태인가? 흥분 상태라는 것은 시장이 과열됐다는 거고, 과열되면은 연준은 계속해서 시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는가? 이것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건데요. 데이터, 지표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흥분 상태인가? 이거는 어떤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가? 가장 대표적인 거, 공포 탐욕 지수죠. 종종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난번에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디였습니까? 이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와 공포 사이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얼마 전에 8월 달에 어디까지 올라갔었는가? 사람들이 탐욕 수준까지 올라갔었다는 거죠. 자, 지금은 내추럴, 보통 상태까지 떨어졌는데 8월 초 중순에 탐욕 수준까지 갔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오른쪽에 공포 탐욕 지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7월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8월 들어가지고 60에서 75 사이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구간은 탐욕 구간인데 지금 시장이 하락하면서 탐욕 구간에서는 벗어나서 내추럴 상태에 와 있지만 여전히 몇 달 전에 머물러 있던 공포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열되었던 시장이 조금은 식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또 만약에 나중에 사람들이 시장이 좀 오르가지고 흥분하게 되면 또 탐욕 수준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또다시 연준이 충격요법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의를 주시하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건 미국 시장만 기준 아닌가요?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S&P 500 기준입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세팅을 해서 보는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자, 조금 수치가 달라요. 보면은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도 조금 시장이 과열되어 있구나,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3월에 고점 찍었을 때보다 지금 요번에 8월에가 더 높아가지고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나서 하락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이거는 S&P 500인데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떤가? 자, 코스피 지수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3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 전 세계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올 때 제가 세팅해서 보는 공포 탐욕 지수 수치가 한 55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7월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서서히 공포 탐욕 지수 올라갔습니다. 시장 상승과 함께 올라갔죠. 자, 그런데 제가 좀 우려했던 점은 7월 중순에 공포 탐욕 지수 수치가 지난 3월에 고점 찍었을 때보다 더 높이 올라왔었다. 그래서 시장이 좀 과열되어 있었구나. 7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어느 정도 과열되어 있다가 지금 좀 식혀지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난 7월, 지난 5월과 비교했을 때는 좀 높은 수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사람들이 심리가 조금은 식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이렇게 반등이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또 흥분해가지고 시장에서 또 달려들겠죠. 자, 그러면은 또 이 수치가 올라가면은 미국 연준이 충격요법 쓸 수가 있고, 그런 여파는 우리나라에도 미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는가,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각종 지표를 확인해 봐야겠죠. 물론 이제 미국에서 발표하는 CP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 일단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국제유가, 중고차 가격, 차량 가격,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살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걸로 확인이 되었죠. 언제? 바로 지난달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보면은 국제유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인플레이션 수치도 대체적으로 떨어지는구나. 자, 그런데 8월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7월보다 8월이 국제유가가 좀 더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월 말로 오면서 국제유가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언제 어디에 반영된다? 이제 또 9월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되겠죠. 9월 인플레이션 수치는 10월에 발표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말로 갈수록 계속 낮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합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합 수준에 머물면은 시장에서는 또 이런 걱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라 또 오르면 어떡하지? 그러면 연준이 더 강한 긴축을 할 건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시장이 또 두려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흐름을 우리가 조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강력한 긴축을 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연준이 바라는 바이다. 시장이 하락을 해야지 소비견인 인플레이션의 억제가 줄어들고 연준이 원하는 쪽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은 결코 시장의 급격한 상승, 과열을 바라지 않는다. 이 점을 우리가 유의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지표를 우리가 꾸준히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